계엄과 관련해서 묵인이나 방조나 어떤 법적 책임을 물으려면 적어도 계엄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어떤 실행행위를 분담하거나 어떤 돕는 행위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쪽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실행행위 분담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쪽지에 적힌 내용을 이행하거나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어떤 이행을 하라고 지시를 하지 않고 받았다는 것만으로 실행행위 분담이나 묵인이나 방조가 되겠습니까? 계엄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던 분이. 네, 사전에 계엄 선포 관련된 사실을 알았다면 또 모르겠지만 사전에 알지 못한 상태에서 쪽지를 받았고 당시 현장에서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못한 상황이었다면 그런 정황만으로 방조의 죄책 혹은 다른 공범의 죄책을 묻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장목 증인에게 다시 묻겠습니다. 쪽지 관련해서 저는 봤냐 안 봤냐 인지했냐 그런 걸 떠나서요. 이 쪽지를 보고 이 쪽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본인이 어떤 조치를 하거나 한 사항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예, 지금 탄핵 사유로 그래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묵인했거나 방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 관련해서 헌재가 명확하게 이미 다 판시를 해놨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그래서 헌법 위반, 공무원법 위반 했다고 할 수 없다라고 이미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판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특별검사를 추천 의뢰해야 되는데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서도 똑같은 탄핵 사유가 있었고요. 그에 대해서 지체 없이에 대해서 법률적인 다른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권한쟁의 심판도 제기되어 있고 이런 여러 사정들을 비춰보면 그것이 어떤 헌법 위반이나 탄핵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이미 그렇게 헌재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그 탄핵 심판에서 피청구인의 헌법 및 법률 위반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그래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그 부분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했고 재판관 한 명은 어떠한 위법도 아예 없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지금 최종목 증인에 대해서 제기되고 있는 이런 모든 탄핵 소추 사유들은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사유와 거의 같습니다. 다만 지금 쪽지 하나 받은 걸 가지고 받냐 안 받냐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쪽지에 적힌 내용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거나 어떤 지시를 한 것도 없기 때문에 계엄 관련해서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법률적 판단이 달라지는 부분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출장이 예정돼 있습니까? 네. 어떤 그렇습니다. 업무로 가시죠? 다음 주에 미국의 IMF 출장을 갑니다만 G20하고요. 근데 네. 미국의 재무장관이 지금 통상 현안 관련돼서 회의를 하자고 제안이 왔고 지금 현재 일정하고 참석자를 조율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미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심판을 하면서 이미 판단이 다 이루어졌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최상목 증인을 탄핵하겠다고 국회에서 청문회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회담을 해야 되는 당사자는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그게 원활한 회의와 회담이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탄핵 청문회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